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10일 내일 시초가 공략주 후보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내일 뭐 사면 돼요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다른 주식 유튜버들을 보면 내가 이걸 뭐 추천해서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자랑만 하지, 뭐 문자 보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지 올라가기 전에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 채널이 유일할 겁니다. 우리는 3월 9일에 3월 10일날 뭐 사면 돼요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매일매일 던지면 되겠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3월 9일에는 어떻습니까? 3월 9일에는 뭐 사면 돼요에 대한 질문 던졌고요. 오늘 시초가 뭐 사면 됐어요? 우리 기술 사면 됐어요.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8시 2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기술 시초가 공략해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기술 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죠. 1분 차트로 보면 여기죠.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쭉 상승했고 상승 VI까지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8%까지 올랐어요. 우리는 이야기해서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일에는 어땠어요? 6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기술 추천을 해드렸고요. 우리 기술 3월 6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3월 6일 시초가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의 목표는 하루에 센트를 수익을 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삭제 버튼밖에 없어요. 수정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뭐 사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 이거 추천했다고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죠. 뭐 테코잉도 올라갔죠. 테코잉도 일봉 차트를 보면 어때요? 올라가잖아요. 쭉쭉 올라갑니다. 여기 상한가 간 날 있잖아요. 3월 5일. 3월 5일 잠깐 볼까요? 3월 5일에는 미국장이 떨어지면 이거고 미국장이 올라가면 이겁니다. 해갖고 미국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테크윙 상한가 갔죠. 그리고 현대 ADM도 상한가 갔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5% 이상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유가 선물 인버스 사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면 여기 있죠. 3월 6일에 유가 선물 인버스 삽시다. 평생 기름값 한 방에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난 다음에 장이 마감이 된 상황이니까 주말이 지났고 주말 사이에 유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보이죠? 유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것 덕분에 수익을 짭짤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 공략으로 들어갔고, 오늘 시초가 공략이 아니라 오늘 114달러에서부터 여러분께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한 2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결국은 빠졌죠.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G7은 비상석유 비축량의 공동방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고, 유가는 뭐 당분간 좀 빠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0달러를 깼습니다. 심리적 지지라인은 100달러를 깼으니까 계속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상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달러 수준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들고 갈 거냐면 60달러까지 한번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올라가기 전에 진짜로 수익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 딱 3일만 지켜보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봐달라고도 얘기 안 해요. 3일만 지켜보면 실력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일만 지켜보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채널을 찾질 못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수익 드리는 채널은 우리 채널이 유일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차트 한번 볼까요? 이 한일사료거든요. 쫙 위로 뻗었습니다. 93% 상한가까지 찍었죠. 상한가 찍은 다음에 뒤로 쫙 밀렸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빠졌기 때문이죠. 유가가 빠지는 게 대표적인 그 상징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면서 위기감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빠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유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게 반등해줄 가능성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이 끝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격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 UAE의 움직임을 보면 다른 아랍 국가들도 전쟁에 참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란은 완전히 뭐 포격 당하는 거지. 안 그래도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요거 반등 나옵니다. 결국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저의 흐름인 거고, 내일 시초가 공략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움직이는 녀석을 볼 필요는 있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어때요? 식량 관련해서 특히 사료,
사료 쪽이 더 빨리 움직이는 이유가 이게 가격 전이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사료라든지 아니면 미래생명자원 이쪽으로 좀 자금이 팍팍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장이 빠졌을 때 이 두 가지를 보면 되거든요. 하나는 알맥이라는 녀석인데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가격이거든요. 살짝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내용 때문에 최근에 알맥이라는 녀석이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크게 밀렸죠. 크게 밀렸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얘가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같이 밀리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알루미늄 가격이 뭐 떨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알루미늄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맥이라는 녀석이 내일 당장 다시 튀어줘도 문제는 없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나오면서 흥구석유도 좀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유가라는 테마가 조금 많이 식상해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식량 쪽으로 갔잖아요. 식량 쪽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테마인데 식량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살짝 밀리긴 했는데 또 다시 자금 순환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메이라는 녀석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은 뭐 그렇게 빠지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머리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미국장 빠졌을 때, 미국장 올랐을 때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테크윙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테크윙이라는 녀석은 제가 따로 테크윙의 영상을 찍어드리기는 했는데 이 녀석은 요겁니다. 테크윙 HBM 검사 장비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에서 평가 통과 소식이 들렸다. 25년 9월 15일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테크윙의 매출이 미친듯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거 6년도 매출액이 얼마예요? 4천억. 1,500억 찍혔잖아요. 25년도에. 일단 3배는 가뿐히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박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8배 정도 올랐습니다.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 얼마 전에 시장 엄청난 폭락 나왔을 때 있죠. 날짜가 언제요? 여기 보면 이 폭락 나왔을 때 퍼센트가 빠졌죠.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날에 다작살 나는데 얘는 버텼거든요. 3월 4일 날에 왜 버텼냐면 기관 순매수로 버텼습니다.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 버티는 날 있잖아요.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다음날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 녀석 버팁니다. 양봉 나왔죠. 그리고 내일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 기관이 오늘도 샀거든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기관은 아예 각 잡고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부터 보이죠? 주가를 누가 움직였느냐를 보면 기관이 움직였거든요. 이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 주가는 아직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매출이 10배가 늘고 매출이 한 4배 이상이 늘고 영업이익이 한 8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신고가 넘어야죠. 지금 넘어가고 있죠. 역사적 신고가 다시 넘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쭉쭉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뉴스들 나오겠죠. 1분기 실적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테크윙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가가 지금 빠졌잖아요. 유가가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장이 반등해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장이 반등세가 나오면 뭐 어디 쪽으로 자금이 몰리겠어요? 저번에 3월 4일 날에 이슈를 살펴보면 3월 여기죠. 요 다음 날에 엄청난 반등세가 나왔잖아요. 보이죠? 요때 뭐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 나왔거든요. 그럼 다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해보면 테크윙 쪽으로 자금이 또 들어오겠죠. 왜? 얘네들이 또 끌어올릴 테니까. 그러면 테크윙은 신고가 갱신 이루면서 정고점도 충분히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있잖아요. 우리 기술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드리고 있는데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거거든요. 대미 투자 특별법 여야 합의로 대미 투기 전체 회의 통과 날에 국회에서 통과가 나옵니다. 3일 날에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국 가요. 이거는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의 원자력 관련주가 올라갈까요?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유가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 죽이기 들어간 것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가 AI가 발전이 쭉 되면서 전기료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전기료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이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를 치고요, 이란을 쳤습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3위 이란,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치면서 얘네들로부터 나오는 기름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동안 중국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막았었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번에 전쟁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의 기름이 이제 글로벌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싸게 매수를 해줬던 기름이 제값 받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도 제값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에너지 전쟁으로 가는 이유가 AI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 전기료를 기업한테 덮어 씌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긴급 전력 경매 카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9월 달에 결론 나오거든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은 스스로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그러면 국민들한테 전력 가격이 비싸지는 것을 넘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11월에 중간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계속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 메인이 뭡니까? 결국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발전소를 우리나라 돈으로 많이 짓는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 밀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8만 원까지 떨어졌었네요. 어때요? 제 말 맞죠? 제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5천선 넘어가면 밑으로 빠지면 반대 매매 많이 나올 테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작살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면 쭉 올랐다가 거품처럼 꺼지죠. 그리고 이건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좀 더 과거로 볼까요? 좀 더 과거로 보면 이런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돈 풀어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날아오르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돈 미친 듯이 풀어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왜 올랐어요? AI 발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실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실적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돈 찍어서 올라가는 구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실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반도체 가격을 2분기에는 2배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도 올리긴 했는데 2분기도 같이 올린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배가 비싼 가격으로 팔립니다. 지금 그만큼 모자라요. 반도체가. AI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세에 나온 게 이게 뻥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올라간 겁니다. 실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지고 뉴스 나오고 이제 공포의 도가니로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승세는 좀 더 강력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동안 코리안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북한이 아니에요. 재벌들이거든요. 재벌들이 그동안 배당은 안 주고 이걸로 자기 입속을 불리는 방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장기 투자가 가능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코리안 리스크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5천선 이거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8천에서 만 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 때문에 크게 빠진 거지 이 리스크 건너가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의 제가 맞을 겁니다. 무튼 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가장 리스크였던 유가도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한 150달러까지 갔으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분할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이거 매수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근데 벌써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경제 위기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면은 주가는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잡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름값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코인 쪽으로 움직임이 좀 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코인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기름값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국채를 대거 매수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타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대체하려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 끝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 전후로 코인을 다시 한번 띄워줄 가능성이 높다라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 이야기겠죠.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당장 내일 뭐 사면 되는데 요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 빠졌을 때, 미국장 올랐을 때. 근데 지금은 약간 혼돈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것 같아. 왜냐면 기름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 그래서 리스크는 덜 올라갈 것 같고 이쪽으로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3일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블라블라 얘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돈을 버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시초가 공략주를 보내드리고 있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진짜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얘기하는데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 오시는 분들은 010-8189-5170 이쪽으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 강력하게 지금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천주 따로 나가고 있고 이거는 뭐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들어가자마자 수익 나고 있죠. 조금 아쉽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좀 더 나서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가 주길 바랬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한 번밖에 매수를 못했으니까. 그래도 뭐 여러분은 수익이 중요한 거죠. 얼마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어쨌거나 수익 드렸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술로 5% 이상 수익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은 이 넷 중에 하나도 아니지 반이지 뭐. 미국장 떨어졌을 때, 미국장 올랐을 때 딱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둘 중 하나를 또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주변에다가 좀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채널만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